지금까지 꼭 쥐고 있었던 거, 피투성이가 된 비트코인 헐값에 넘겨주지 말고 다음 대상승 사이클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캐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국제 정세부터 크립토 개별 시장까지 불확실성이 가중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1위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투자자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오늘 본인 트윗에 우리는 암호화폐가 겨울에 있는지 사람들이 새로운 인기 제품으로 선회하는지 상관하지 않고 매일 계속해서 구축한다. 중요한 임무를 향한 진전에는 수십 년이 걸리며 그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입니다. 끈기와 결단력이 결실을 맺습니다. 이 결실이 뭘까? 그리고 왜 하필 이런 식으로 시장이 불안하고 비트코인 가격도 흔들거릴 때 이런 말을 해줬을까? 저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그냥 해준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며 심지어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이번에 블랙록, 피델리티 등등 이런 월가의 대형 전통 기관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한 이후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과 비공개적으로 만나서 암호화폐에 대한 입법의 의견들까지 교환을 한 상태다. 이때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 비공개로 만나서 디지털 자산 입법 그리고 세금, 국가 안보와 프라이버시, 기후 등 관련된 모든 크립토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미국의 1위 거래소는 코인베이스는 어떤 거래소입니까? 바로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자 바이든을 포함한 민주당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블랙록이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을 때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계약 파트너로 정식 지목했고 심지어 블랙록뿐만이 아니라 인베스코부터 바네크, 위즈덤트리, 와이즈 오리진 등등 모두가 12호의 감시 공유 계약 관련해서 코인베이스를 협력 거래소로 지정을 했다. 이런 월가의 대형 기관들, 세계를 움직이는 금융 엘리트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베이스를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일제히 선정했을까? 그리고 정말 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무것도 모르고 인내와 끈기, 결단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왜 해줄까? 내년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암스트롱까지 지금 우리한테 힌트를 주고 있다. 실제로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금리 불확실성을 가중시켰던 국채 금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고점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주는 모습. 이에 따라서 지금 미국의 연준 인사들도 전쟁이 불확실성을 야기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 불필요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에 뭐 금리를 내리고 피벗하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과도한 긴축이나 금리 인상보다는 지금 금리 유지해서 동결해서 가면서 조금 비둘기파적으로 일제히 스탠스를 바꿨다. 이게 왜 투자 시장엔 긍정적일 수밖에 없냐? 바로 다음 달에 있을 11월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이 지금 88% 그리고 0.25% 베이비 스텝 인상은 11%로 거의 지금 금리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추가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동결해서 쭉 가면서 내년에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유동성 완화, 바로 금리 인하 내년 6월부터 진행될 수 있다고 지금 시장은 바라보고 있다. 이런 기조로 간다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증시건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모든 자산들의 가격을 억누르고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던 건 뭡니까? 바로 금리였다. 근데 어떤 상황입니까? 작년과 지금은 확연히 다르다. 작년에는 계속해서 금리 올리면서 목줄을 조여왔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충분해. 한번 지켜보고 내년쯤에 내리는 거 결정하자. 근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 힘들게 다 꾸역꾸역 버텨놓고 이제 금리 동결하면서 금리 내리는 그런 흐름으로 가는데 여기서 포기해버린다 라고 하는 것은 힘든 거 다 지나서 최종 결승선이 코앞에 있는데 거기 앞에서 포기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힘든 터널의 제일 어두운 부분은 다 지나왔다. 원래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가장 어두운 시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고 고통스러우실 거고 포기하고 싶으실 건데 그런 것들을 버티셔야 여러분들이 이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 최종 상승장의 세력과 고래들은 모든 개미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이 힘든 과정,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서 살아남은, 버티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끝끝내 데리고 가서 그 소수들만 부의 길로 인도를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희 비트캐쳐 구독자님들 분들만큼은 지금 거의 다 왔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어차피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지금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그 시기 잘 구축해서 나가면서 우리가 달콤한 상승장의 결실을 같이 맺어 나가야 된다. 그 부분 항상 명심하셔야 되시고, 지금 거시경제의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뭡니까? 바로 다음 달 FOMC의 향방을 확실하게 결정 짓고 10월에 남은 흐름을 결정 지어줄, 바로 11월 FOMC의 통화 정책 방향성, 그리고 10월에 남은 기간의 시장 방향성을 결정 지어줄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금
목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다. 이 전까지는 아직도 전쟁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고 이런 CPI 발표의 불확실성까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만큼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시장을 좀 흔들어 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목요일 날 만약에 CPI가 예측치가 이전 수치보다 0.1% 하락한 3.6%로 나와 있는데 예측치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측치를 조금 하회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는 시그널만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다시 비트코인도 상방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 하지만 목요일까지 그리고 CPI 발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확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시고 시장이 좀 흔들리고 조정이 나온다라고 해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조금 흐름을 잘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 폴 투더 존스가 전쟁 등 지정학적 위험의 비트코인은 아주 좋은 베팅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뭡니까? 지금 비트코인은 좋은 선택이다라는 말, 이런 식으로 대놓고 폴 투더 존스까지 얘기를 해줬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미 과거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은 다릅니다. 과거에는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경찰의 역할을 자처했지만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부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때 미국의 모습을 보면 이제 미국은 국제 경찰의 역할을 포기했고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떤 위험이 높아집니까? 전 세계는 전쟁이나 지정학적인 위험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 그때마다 빛을 발할 자산이 무엇일지, 그게 채권일지 부동산일지 주식일지 비트코인일지 정답은 너무나 잘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시기보다도 지금 같은 국제 정세와 통화 정책 시스템에서 비트코인이 대안이자 피난처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밌는 사실,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살아있는 전설적인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좋은 선택이라고 발언해줬지만 반면에 CNBC의 앵커 짐 크레이머는 비트코인이 곧 크게 하락할 거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짐 크레이머는 진반굴로 놀림을 받는 그런 앵커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짐 크레이머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실제로 하락했고, 크레이머가 비트코인 하락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비트코인이 올라갔다. 이 크레이머가 입만 열면 비트코인이 반대로 가는 그런 마법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곧 크게 하락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진반굴이 의미하는 거, 비트코인이 하반기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좀 재미난 포인트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설적인 투자자에게 베팅을 거실 거냐, 아니면 진반굴로 유명한 이 앵커의 말에 베팅을 걸 것이냐,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 또 굉장히 시장 힌트를 주는 코어 기사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이번 주에 2만 비트코인을 매도했다. 아마 이번에 조정 하방 압력은 채굴자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채굴자들의 최종 윗대가리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 미국 텍사스주가 가장 큰 채굴풀인데 이 텍사스주의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28.5% 2년 사이에 급증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활동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전 세계 새로운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절반은 미국이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굴지의 대형 채굴 기업들의 주인이 누굽니까?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위부터 5위까지 채굴 기업의 2대 주주가 바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블랙록이다. 그리고 1대 주주는 누굽니까?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미국의 마이닝 컴퍼니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그런 기관들을 보면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여기서 그냥 게임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생산해내고 만들고 있는 최종 우두머리가 결국에 다 누구였냐? 월가의 세력들, 금융 엘리트들이자 글로벌 리스트들이 이런 움직임을 다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 미디어, 뭐 전쟁 터지고 비트코인 망한다, 폭락한다, 이런 기사만 보고 표면적인 것만 보고 개미들은 무서워서 다 팔고 도망가는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헐값에 놓고 간 이 비트코인 누구 뱃속으로 들어가냐? 이런 월가 세력들 뱃속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이 고래들의 물량은 뺏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우리가 여기에 뺏기지 말고 이 고래 등 위에 올라타서 상승장에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작년에 털렸으면 모른다, 지금까지 버티셨으면 이제 고지가 다 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고래들의 뱃속으로 지금까지 꼭 쥐고 있었던 거, 피투성이가 된 비트코인 헐값에 넘겨주지 말고 조금 아프고 괴롭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이 고래의 등에 올라타서 다음 대상승 사이클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불안하게 만들고 개미 털면서 지들끼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1위 은행과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산 JP모건이 블랙록과 바클레이스 거래에서 블록체인 담보결제를 지원한다. 겉으로는 뭔가 배척하고 JP모건은 불과 올해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담배보다도 해롭다 라고 했고, 블랙록은 뭐라 그랬습니까? 비트코인은 그저 자금 세탁 수단이자 사기다 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지금 1년 만에 이런 식으로 태세 전환을 완전히 해버렸다.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 이런 월갈 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고 다 주인이고 진짜 윗대가리는 얘네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 지금 또 이제 뭐 하려고 합니까? 실제 주식들을 지금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하면서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담보하면서 이런 식으로 블록체인 결제를 지원한다. 결국에 이들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망할 것처럼 만들어 놓고 다 인프라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인프라가 끝났을 때 시장을 올리고 언론 마케팅을 통해서 개미들이 뛰어 들어올 때 그들에게 고점에 헐값에 넘기고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이런 집단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지금이 도망치셔야 될 때인지 용기를 내셔야 될 때인지 그게 확실하게 가늠이 가능하실 거다. 그리고 또 현재 굉장히 재미있는 데이터들을 몇 가지 보자면,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이런 식으로 10월 들어서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뭡니까? 진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상용화시키고 범용화를 만들어서 실제 우리가 실생활에 비트코인을 얼마나 쓸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는 게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다. 근데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급증하고 있다는 거, 어딘가에서는 이런 비트코인을 실제로 결제에 활용하고 유틸성,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점점 더 증명이 되고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라고 불리는 해시레이트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폭락하고 폭등하고 상승 상관없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결국에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보안성이 강화되고 신뢰성이 강화된다. 더욱더 비트코인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가치가 계속해서 탄탄해지고 있다는 거.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과 네트워크는 탄탄해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고, 현재 지금 이더리움 가격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보다 더 지금 곤두박질 치면서 알트코인들이 박살이 나고 있지만, 굉장히 재밌는 게 이더리움의 10대 고래 지갑의 이더리움 보유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엄청나게 축적을 하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고 헐값이 됐을 때 바닥에서 굉장히 좋은 가격에서 줍줍하고 있다. 분명히 이 10대 고래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준비하고 있는 월가의 기관들도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트코인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더리움 많이 들고 계신 분들도 당장에 지금 하락해서 많이 힘들 수 있지만 잘 버텨내시고 홀딩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늘 그랬듯이 제가 보는 핵심 변곡점은 바로 반감기다. 이제 반감기 내년 4월입니다. 내년 4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딱 6개월 남았는데 지금까지 이런 하락장 1년 동안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 하락장 지나서 2023년부터는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빠지고 조정받았다라고 해도 어쨌든 완전히 지금 국면이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반감기 전까지 남은 기간 딱 6개월이다. 이 6개월 동안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과거 반감기 이후 대상승장이 100% 확률로 왔었던 것처럼 이때 고점에 비트코인 다 올라가고 나서 남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부자 됐다라고 했을 때 이때 들어오셔서 고점에 물리시고 물량 떠넘겨 받지 마시고 지금부터 가격 오르던 내리건 크게 상관하지 말고 여러분 계획대로 잘 구축해서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다음 대상승 불장 왔을 때 이렇게 고점에 우리는 조용히 팔고 수익 챙기고 부의 추월차선 위에 타셔가지고 졸업을 하고 나오셔야 된다. 이 부분 항상 명심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됐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실전 투자 전략이나 실시간 대응 필요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직접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링크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 내용들도 입장하셔서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